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시간이고요. 모델링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모델링. 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개념과 지난 시간에 키와 무결성을 통해서 기본 용어까지 다 섭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되셔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현장에 투입돼서 설계하는 단계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을 개념적 설계 단계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모델링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모델링이라는 말 자체가 자, 설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건물 같은 거 설계할 때도 도화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막 연필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드렸던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될 거고요. 자, ER 다이어그램 완벽하게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습 목표 역시 모델링의 개념과 ER 다이어그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키와 무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모델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개념적 모델링과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 그리고 물리적 모델링 세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 모델링의 개념적 모델링 단계를 같이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모델링하게 되는 논리적 모델링과 물리적 모델링을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정규화, 그리고 SQL, DBMS, 그 응용 데이터베이스까지 테마별로 우리가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열심히 또 따라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자, 데이터 모델링 과정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개념적 모델링을 해서 개념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개념이 안 잡힙니다. 그죠? 자, 제가 한 예를 들 건데요. 자, 그 예가 지금 예로는 조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억을 생각하면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과거에 골목마다 여러분 동네마다 그 지금은 거의 없는, 아예 없죠. 지금은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아주 좋은 그 가게가 있었어요. 어떤 가게였냐 하면 비디오 가게 기억나세요? 또는 책방 기억나세요? 자, 비디오 가게와 책방이라는 게 과거에는 되게 많았었는데요. 자,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있어요. 아니, 책방이라고 예를 들게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책방에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책방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어서 책을 빌리러 고객이 오게 되면 그 고객의 신분증을 뭐 복사기에 복사를 해 놓는다든가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노트에다가 빡빡하게 적어가면서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빌려갔고, 그죠? 3박 4일간 대여 기간이면 3박 4일 언제 갖다 줘야 되고 이걸 노트에 계속 적어가면서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 수가 많아지면서 노트가 너무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빌려갔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반납도 안 해주고, 그래서 책방 사장님이 가게 운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이거 컴퓨터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한 예가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님. 여러분들은 예비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님들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같은 정보처리 기사님이 현장에 왔어요. 현장에 와서 그 책방 사장님이 하는 요구사항을 하나 둘씩 듣습니다. 이렇게. 그죠? 수첩에다가 이 현재 책방에서 사장님께서 요구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그러면 고객이 왔을 때 책을 빌려가면 바코드를 이렇게 탁 찍으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탁 올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객이 필요한 것은 고객의 이름도 필요하고요. 전화번호도 필요하고요. 주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빌려간 날짜 필요하고요. 또 반납해야 될 날짜 필요하고요. 만약에 연체가 되면 연체 일수가 며칠인지 그것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연체 일수에 대해서 연체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책방 사장님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같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그죠? 받아 적으면서 그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컴퓨터에 나중에 입력을 하고 컴퓨터에 프로그래머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옮기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이름하여 뭘 한다? 개념적 모델링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로서 그런 설계 과정을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개념적 모델링으로 설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업체라는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죠? 여러 명이 있는데 A라는 설계자는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렇게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막 이렇게 그리고 C라는 사람은 막 저렇게 그리면 나중에 A, B, C가 회의할 때 이거 그거 무슨 그림이야? 이건 무슨 그림이야? 도대체 서로가 의미를 파악을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할 때는 서로 간에 약속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누가 그 약속을 만들었어요? 그쵸. 피터 첸이 누구예요? ER 모델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ER 도형. 그죠? 그래서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의 그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나가는 것은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한테 표준화는 아니지만 공통된 약속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개념적 모델링을 해서 개념적 구조, 스키마, 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그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에 논리적 모델링 단계를 거쳐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설계를 다시 해서 논리적 구조로 만드는 단계. 요 단계, 논리적 모델링 단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만들고 그 논리적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입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 이 개념인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우리가 필기 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려놓고 중간에 갈로 비워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하느냐면 이 개념을 알고 봐야 되는데 그죠? 이 개념도 모르고 계속 쳐다보면서 정규하는 1정규형은 어떻고 2정규형은 어떻고 개체 무결성은 어떻고 관계 무결성은 어떻고 그거 암만 해봐야 시험 문제에 엄청난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 지문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적인 부분을 제가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를 해야 돼. 다시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이번 시간에 개념적 모델링 단계를 하는 거예요. 개념적 모델링 단계는 어떤 단계다? 책방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들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그러면 책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실 들어와서 설계를 하면 그거 완벽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연봉 1억씩, 5억씩, 10억씩 받는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책방에 가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물론 큰 기업에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현장으로 투입되겠지만 단지 현장에서 사용자의 얘기를 듣고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모델링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힘들고 하는데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놓고도 사용자한테 불만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나는 이걸 원해요. 저걸 원해요. 이런 형태를 되게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 관점에서 개념적 스키마 형태로 만드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모델링을 하는 도구가 바로 ER 다이어그램,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현실 세계에 대해서 인식한 것을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게 개념적 설계 단계.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논리적 설계 단계는 현실 세계에 발생하는 데이터 형태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논리적 데이터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이 논리적
설계 단계고 요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물리적 설계 단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게 될 건데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특정한 저장 구조와 접근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이 바로 물리적 설계 단계다. 그래서 설계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개념적 설계 단계를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그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빗금을 제가 이렇게 쳐놓은 것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쭉 지나서 정규화 이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게 실제로 데이터 모델링하는 순서도입니다. 첫 번째, 빵집이 아니라 책방, 그죠? 책방, 빵집. 자, 책방 사장님한테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죠. 그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서 요구 조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ER 도형을 통해서 개념적 그 설계를 한 다음에 개념적 형태의 스키마를 만드는 과정. 자, 이 과정이 끝나면 논리적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논리적 스키마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관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논리적 스키마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줄을 쫙 꺼놓고 이쪽에 DBMS의 독립적이고 이쪽에 DBMS 의존적이란 말은 DBMS라는 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일종의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설계자가 직접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죠? 기록하면서 그려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독립적으로 내 혼자서 이 부분을 다 설계해 나간다는 거죠. 이 단계가 끝나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DBMS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정규화 부분 들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 정보처리 실기에서 30점 분량입니다. 알고리즘만큼 그만큼 범위가 넓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알고리즘보다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을 이해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은 머리가 아프니까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글로 써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공부하다 보면 자꾸 잠이 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소홀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설계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어디쯤 위치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용어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한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는 뭐 릴레이션은 아주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광범위한 범위라면 우리가 그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표 형태를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실기시험 문제지를 딱 받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지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문의 맨 위에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릴레이션은 하면서 문장이 시작이 돼요. 전체적인 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릴레이션은 더 큰 의미고 테이블은 릴레이션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릴레이션이나 테이블이나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왜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을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관계라는 의미죠. 그죠? 근데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관계라는 게 어떤 개체와 어떤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할 때 이렇게 마름모 기호를 표시하는데 그 마름모 기호를 표시할 때 관계는 relation이라 부르지 않고 relationship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게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한다 그러면 자, 이 전체 테이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 자, 이 중에서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세로로 된 거 이거.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거를 속성이라 부른다. 영어로 attribute라 부른다.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가 열이라고 부릅니다. 열로 돼 있는 표에서 열로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이 모여서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 그죠? 학번 001의 데이터, 002의 데이터, 003의 데이터. 이거를 이름하여 각각 뭐라 부른다? 튜플이라고 부르고요. 이 튜플을 이렇게 다 모아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인스턴스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속성의 이 틀, 이 표의 이 틀 구조를 나타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스키마라고 부른다.
자, 이 표에, 이 테이블의 구조, 틀을 나타내. 얘네들은 튜플이고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제외한 이 테이블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스키마라 부르는 거고요. 그죠? 자, 이 속성들 중에서, 어트리뷰트 중에서 학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으로 사용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밑줄을 이렇게 딱 그어 놓은 거. 얘를 우리가 기본 키라고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키와 무결성에서 제가 또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쵸? 자, 도메인이라는 의미는요. 도메인이라는 의미는 최소 원소의 범위인데, 자, 학년이라는 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이 학교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다면 이 학년의 도메인의 범위는 1부터 4가 된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는, 여기 있는 용어는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차수라는 것은 속성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고요. 카디널러티는 튜플의 개수니까 1명, 2명, 3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의 개수와 카디널티 수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ER 다이어그램.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 ER 다이어그램으로 설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ER 다이어그램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자, 학생이라는 릴레이션 테이블이 이렇게 방금 앞에서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학생이라는 테이블에서 얘를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한다. 학생이라는 테이블명은 즉 사각형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번, 이름, 학년, 학과라는 것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에 해당되는 밑줄은 동그라미 안에서 밑줄을 꺼준다. 요거 피터 첸이 만든 요게 ER 다이어그램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테이블?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 릴레이션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피터 첸이 만든 ER 다이어그램에서 이 모양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개체라고 부를 겁니다. 개체, 영어로 entity, 개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R 다이어그램 속에서는 제가 학생 개체요, 학생 엔티티에서 학생 엔티티에 있는 학번, 이름, 학년, 학과요 이렇게 부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체라는 엔티티라는 용어를 다시 한 번 더 알아두시기 바라요. 이것저것 비슷한 용어들이 되게 많다, 그죠? ER 다이어그램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개체라 부른다. 학생 개체, 학생 엔티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과 테이블의 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릴레이션이 큰 개념이고 그 속에 테이블이 들어있는 건데 흔히들 똑같이 이런 표를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ER 다이어그램에서 이런 직사각형, 선분, 동그라미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사각형, 개체,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엔티티. 그리고 마름모는 관계라고 부르는데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관계를 릴레이션십이라 합니다. 이 관계를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이거랑 헷갈리니까, 그죠? 이 전체 틀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부른다면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마름모는 관계의 의미에서 릴레이션십이라 부른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는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속성, 어트리뷰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기본 키를 나타내는 속성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전체를 합해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가 n 대 m이라는 것은 다 대 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개체와 이 개체 사이는 다 대 다 관계가 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1대1, 1대 다 대 다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개체 간의 관계, 연관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분은 개체와 속성을 연결하는 관계, 이런 연결해주는 것을 우리가 선분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역삼각형 모양 하나 보이시죠? 역삼각형. 이거를 이사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개체와 어떤 개체 사이에 관계를 표현할 때 이사관계라는 것은 상속관계가 있을 때 저 역삼각형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역삼각형 자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이사관계의 속성, 상속관계라는 의미인데, 자, 요 위쪽만 한번 보세요. 자, 위쪽 보면 우리 기사 친구의 수강생이라는 개체입니다. 수강생이라는 개체. 자, 여러분들이 기사 친구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요. 회원가입을 하실 때 아이디 입력하셨죠?
이름 입력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배울 과목 아마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그 외에 등등등 있었죠. 자, 4개를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에 회원가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수강생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친구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안에 표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아이디가 쭉 입력이 될 거고요. 회원가입하는 사람들 이름 쭉 입력될 거고 과목, 전화번호 쭉 입력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뭐야? 수강생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강생들 안에 또 다른 개체가 3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들 중에 대학생이라는 분들이 모여있는 개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이런 분들의 개체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수강생 밑에 하위 개체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의 개체가 따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부모 개체, 얘를 자식 개체, 이렇게 본다면 상하관계, 상속관계가 있다는 의미의 표현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한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ER 도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빵집이 아니라 책방, 여러분이 책방에 가갖고 책방 사장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연체자 분류 따로 하고 또 VIP 고객 따로 하고 일반 그 회원들 따로 하고 요거 따로 해갖고 이걸 전체를 우리 회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나가면 나중에 컴퓨터에 입력할 때 전체적인 개념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설계 단계를 ER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 수업 마쳤을 때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번 시간 수업 끝날 때 제가 이 ER 도형으로 그려낸 빡빡한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이번 시간 수업 들으시려고 이미 프린트를 받아보신 분은 이번 시간 수업 뒷부분에 제가 기출문제 예제를 하나 그 뒤에 첨부해 놓은 거 봤을 겁니다. ER 도형이 빡빡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졸지 마세요. 네. 자, 이사 형태는 역삼각형보다 하위 개체, 상속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이 이사 관계에서 상속 관계에서는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 옆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적어 놓으면 그 적어 놓는 의미가 4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디스포인트. 상위 개체는 하나의 하위 개체만 포함될 수 있다. 이 상위 개체, 수강생들 중에서는 무조건 대학생이면 대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자영업이면 자영업, 어느 하나에만 속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 누가? 책방 사장이, 그죠? 기사친구 사장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요구를 했다. 무조건 수강생은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에만 속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이사 옆에다가 디스포인트라고 적어 놓으란 말이야. 그럼 프로그램에도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딱 보는 순간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상위 개체는 하나의 하위 개체만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사 옆에다 갈로 해갖고 동그라미 1번 딱 비워놓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찾아야 돼. 그 의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버래핑. 오버래핑은 상위 개체는 여러 하위 개체에 포함될 수 있다. 상위 개체는 수강생은, 여러분 수강생은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대학생 중에 회사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죠?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 자영업 하는 사람 있어요. 투잡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요구하는 요구자가 기사, 친구, 사장님이 여러분 같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한테 이렇게 짜달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오버래핑이라고 적어 놓는다는 얘기야. 이사 옆에다가 어떻게 짜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자 누가 보더라도 딱 보고 아 이렇게 짜라는 거구나. 설계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해하셨죠? 세 번째 토탈이라고 적어 놓으면요. 상위 개체는 하위 개체에 속할 수 있다. 이 상위 개체 수강생은요. 직장인에 속할 수 있어요. 자영업에 속할 수 있어요. 대학생에 속할 수 있어요. 상위 개체는 하위 개체에 속할 수 있다. 그럴 때 토탈이라고 적어요. 근데 partial이라고 적는다면 상위 개체는 하위 개체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수강생 중에서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 주부님들이나 그죠? 또는 뭐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분들 여기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가 있으면 이 메시지를 적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반대말이고 얘랑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사 옆에다가 디스포인트와 토탈을 적어 놓든지 아니면은 뭐 오버래핑이랑 파셜을 적어 놓든지 적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의미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사가 뭐다? 상속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의 ER 모델 형태다.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죠?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개념적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면서 사용되는 ER 다이어그램의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업의 목적은 뭐다? 수업이 끝났을 때 마지막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쵸? 자, 그게 목적입니다. 자, 좋아요. 이사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ER 모형의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어요. 학생 개체 엔티티. 자, 속성에 뭐가 있습니까? 학번, 이름, 학년, 학과 코드. 그 중에서 기본키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기본키가 뭡니까? 학번. 따라하세요 하면 따라해야 됩니다. 혼자 듣고 있어도 중얼중얼 하면서 따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과라는 속성이 있어요? 아니, 학과라는 뭐가 있어요? 개체가 있어요? 학과 개체에 뭐가 있어요? 학과 코드와 학과라는 속성이 있죠? 자, 그 중에서 기본키가 누굽니까? 그렇죠. 학과 코드. 됐습니까? 자, 학과라는 개체와 학생이라는 개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소속이라는 관계가 있다. 그 소속이라는 relationship 관계를 이렇게 말음으로 표현을 하고 줄을 짝짝 연결해서 일대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일대다는 왜 일대다입니까? 이거는 이렇게 일대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프로그램 그 설계를 그렇게 해 놓으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당시에 일대다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과 하나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맞잖아. 학과 하나에 컴퓨터 공학과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학생이 컴퓨터 공학과, 그 다음에 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세 개 학과를 다닐 수 있습니까? 뭐 복수적 묶는 거 말고, 그죠?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학과와 학생까지는 일대 다관계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줄 때 이렇게 그리는 거야.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누구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보더라도 아, 이렇게 프로그램 짜라는 거구나 라고 개념을 잡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러 명의 학생이 하나의 학과에 소속될 수 있으며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학과에 소속될 수 없다. 일대 다관계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일대 다만 있느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1대1, 1대 다, 다대다, 관계 타입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죠. 자, 이 부분은 뭡니까? 한 명의 교수는 한 과목만 강의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한 과목만 강의. 한 개의 과목은 한 교수에 의해서만 강의가 되어진다. 이럴 경우는 뭐다? 1대1이라는 얘기죠. 자, 교수님은, 자, 교수라는 개체는 교수번호, 성명, 학과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과목 개체에는 과목 코드와 과목명의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키가 누굽니까? 여기 밑줄 여기 쳐져 있습니다. 그죠? 기본키는 과목 코드가 되는 거야. 1대1이라는 강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대다 N대 M이라고 표현합니다. 역시 학생이라는 개체와 과목이라는 개체 사이에 수강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다대다 관계는 어떤 관계다?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요. 한 개의 과목에는 또 여러 학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다대다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 관계에서 세 가지 했습니다. 1대1, 1대 다, 다대다 관계.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림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런 개념이구나. 아,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기출문제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갖고 왔어요. 그죠? 읽어볼까요? 귀하는 좋은 대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학사관리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의뢰받았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의뢰를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ER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귀하가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게 요구사항이 이게 뭡니까? 책방 사장님이 그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여러분들이 수첩에 다 메모를 하고 왔겠죠. 설계자로서. 그죠? 다 메모를 하고 왔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적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건 요구사항이었고, 책방 사장님이 요구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ER 도형을 다 그렸어요. 그려놓고 난 다음에 ER 도형을 그린 걸 보고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죠? 분석을 하니까
결국 ER 도형을 여러분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린 거야. 와, 멋지죠? 그죠? 여러분의 목적은 뭐다?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걸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요구사항을 읽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자, 좋은 대학교의 주 구성원은 학생과 교수이다. 보세요. 좋은 대학교의 주 구성원은 학생과 교수이다. 여기 교수는 수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자라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학과는 학생이 다니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딱 읽어보는 순간 동그라미 2번의 답이 뭔지 알겠어요. 그죠? 동그라미 2번에 연결되어 있는 게 학번, 학년, 전번, 전화번호입니다. 주소, 주번, 주민번호입니다. 제가 좀 줄여서 적었어요. 그죠?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학생이라는 개체가 되겠죠. 동그라미 2번의 답. 자, 이렇게 실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치러 가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 지문을 보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은 고유의 학번이 부여되고, 학생은 고유의 학번이 부여되고, 학생은 고유의 학번, 고유라는 말은 뭡니까? 유이라는 값이죠. 그죠? 아, 그러니까 고유의 학번이 부여된다는 말은 학번 밑에 이렇게 밑줄이 있는 거 보니까 학번이 뭐란 얘기야? 기본 키, 영어로 하면 primary key. 기본 키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 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메모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교수는 고유의 교수 번호가 부여되고, 교수는 고유의 교수 번호가 부여되고, 밑줄, 얘가 뭐다? primary key, PK. 자, 이렇게 메모하는 겁니다. 기본 키. 그 다음에 그 외에 주번, 이름, 주소, 전번, 직위, 임용연도, 주번, 주소, 이름, 직위, 전번, 임용연도. 맞습니까? 그죠? 요렇게 정보를 가진다. 속성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교수는 하나의 학과에 소속된다. 학생과 교수는, 그죠? 보세요. 학생과 교수는 하나의 학과에 소속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 그 개체도 학과 개체랑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학과 개체가 교수 개체랑도 관계가 맺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과 그 교수가 학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게 마름모로 이렇게 소속 1과 소속 2로 표현됐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는 고유의 학과 번호가 부여되며, 학과는 고유의 학과 번호 역시 밑줄 쳐져 있고요. 얘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되겠네요. 요 말이고, 그 외에 동그라미 1번 사무실, 전번 등에 가진다. 동그라미 1번 사무실, 전번, 사무실, 전화번호 나왔죠? 그럼 이제 프린트물에 동그라미 1번 답이 뭡니까? 그죠? 여기 학과명이죠. 동그라미 1번 답. 여러분 프린트물에 동그라미 1번 답이 학과명입니다. 이해하셨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자는 고유의 강자 번호가 부여되며, 강자는 고유의 강자 번호, 고유의 강자 번호가 동그라미 안에 없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에 답이 뭐겠어요? 아하, 고유의 강자 번호니까 강자 번호라고 적고, 강자 번호라고 적고, 얘가 뭐라고 돼야 돼? 밑줄이 끄여져 있는다. 고유니까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PK.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적어 놓고요. 추가로 강자명 학점수, 강자명 학점수, 그 다음에 연도, 학기, 그리고 강의실, 수강 인원의 정보를 가진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강좌는 한 명의 교수가 강의하고, 한 강좌는 한 명의 교수가 강의하고. 찾으셨습니까? 한 강좌는 한 명의 교수가 강의하고, 요건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요. 한 명의 교수가 강의하고, 그죠? 한 교수는 여러 강좌를 강의할 수 있다. 여러 강좌를 강의할 수 있다. 1대 N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 학생은 하나 이상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한 학생은 하나 이상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은 하나 이상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니까 다대다 한 학생은 하나 이상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각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 성적이 부여된다. 여기서는 한 학생이 하나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가 1이고, 그죠? 여기가 N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맞죠? 요거는 프린트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따가 뒤에
그 분석 단계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다음 페이지 지문을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다음 페이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요구사항이 마지막에 보면 각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 성적이 부여된다. 각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부여된다. 요것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요구사항의 마지막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문제 분석 읽어보도록 하죠. 자, ER 모델에서 객체는 현실 세계의 객체로서 유형 또는 무형의 정보를 대상으로 존재하며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객체의 특성은 속성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자, 위 ERD에서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아까 2번 답 찾았었어요. 그죠? 학생입니다. 학생은 학번을 뭘로 한다? 기본 키로 한다. 동그라미 3번의 답 학번이 기본 키니까 3번 답 기본 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주번, 학년, 전번, 주소. 동그라미 4번 뭐? 주번, 그죠? 주소, 전번, 학년. 동그라미 4번 뭐야? 4번. 그쵸? 이름이죠. 이름. 동그라미 4번은 이름. 자, 지문을 보고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름을 속성으로 갖는 뭐다? 이 학생은 얘네들을 속성으로 갖는 얘를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 그쵸? entity. 우리말로 뭐? 개체라고 부른다. 몇 번이 답? 몇 번 답? 5번 답. 그죠? 자, 계속 볼게요. 6번은 강자 개체의 기본키다. 강자 개체의 기본키 누굽니까? 예. 강자 번호네. 그죠? 그럼 6번 답은 뭐예요? 강자 번호. 그죠? 됐고요. 그래서 강자 번호는 강자 개체의 기본키로 정의되는 속성이다. 그 외에 학과나 교수와 같은 개체를 정의할 수 있다. 그 외에 학과나 교수와 같은 그죠? 개체를 정의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관계는 두 개 이상의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7번 답은 뭐냐면 이게 바로 relationship입니다. 연관성. 얘네들은 전부 다 이 마름모를 통해 가지고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전체 보는 개체가 학과라는 개체, 그리고 학생이라는 개체, 그리고 교수라는 개체, 그리고 강자라는 개체. 됩니까? 4개의 개체가 마름모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연결돼 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야? 관계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relationship,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름모가. 그쵸? 우리말로 하면 뭐다? 연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7번의 답은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을 뜻하며 관계 타입은 같은 관계들의 집합 또는 구조를 뜻한다. 강좌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고 강좌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가 1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맞죠? 아까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했는데 그죠?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그 말만 믿고 우리가 1대 n이라고 바꿔 적은 거야. 근데 이 문장을 보니까 강좌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할 수 있고라는 문장 나오죠? 그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도 n이구나. 다대다 관계가 성립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고쳐.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수강할 수 있고 학생은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므로 강좌와 학생 간에는 8번의 답이 뭐다? 그쵸? 8번의 답이 n 대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또한 하나의 학과에는 여러 명의 교수가 소속될 수 있으나 하나의 학과에는 여러 명의 교수가 소속될 수 있으나 그러면 여기 10번, 11번 답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교수는 하나의 학과에만 소속되므로 학과와 교수와의 관계는 9번에 뭐? 1대 다관계가 되겠죠. 9번이 1대 다관계니까 10번이 뭐야? 1이 되겠고 11번이 다가 되겠죠. 그죠? 1대 다관계가 존재를 한다. 따라서 학과 측의 대응 카디널리티에는 10번에는 1이 표시되고 교수 측 대응 카디널리티 11번에는 n이 표시된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체와 그리고 속성의 관계,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을 실제 기출문제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물론 그 괄호 개수는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5개밖에 안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중간중간에 괄호를 10몇 개를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ER 도형을 보는 순간에도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키워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이 시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몇 번이든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규화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 나오고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 계속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로서 현장 그 책방에, 그죠? 책방 사장님의 얘기를 듣고 요구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책방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ER 모형으로 설계를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ER 다이어그램, ER 도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그 어떤 설계 도면을 보더라도 여러분 보는 순간 바로바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는 거를 이번 시간에 목표로 제가 잡았던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모델링에 대한 개념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이해하셔야 되고 ER 다이어그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ER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방법의 설계, 논리적 설계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논리적 설계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논리적 설계 부분을 진행할 텐데 이번 시간의 내용, ER 도형을 완벽하게 이해 못했다면 다음 시간에 또 힘들어집니다. 그죠? 이해 안 되셨으면 다시 한번 청취하면서 반드시 이해를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